아니 왜 제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제가 발언하려고 왜 떠듭니까? 국힘의원님들은 네, 박교태 의원님, 그냥 방송은 나가니까 진행해 주세요. 질문하겠습니다. 그냥 진행하십시오.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시 좀 시간 좀 넣어주십시오. 네, 우리 넣어주시고. 법원행정처장님 예.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다른 부서장님들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윤리감사관님, 예. 최진수 감사관님 질문 드립니다. 지기현 판사 감사 진행하신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감찰 결과 4개월에 걸친 감찰 결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과를 내놓으셨습니다. 예. 그런데 지기현 판사가 술접대 의혹이 처음에 제기됐을 때는 삼겹살에 소주만 마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진이 공개되니까 술집에는 갔지만 사진만 찍고 나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 발표 자료를 보니까 감사를 받을 때에는 술집에 가서 유흥주점일 텐데 거기 가서 2잔만 마시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게 말이 3번이나 바뀌는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그리고 지기현 판사는 윤석열 구속 취소 청구 당시에 바꿨던 핸드폰을 석 달 만에 이 접대 의혹이 제기되니까 또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시고서도 면죄부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의견 좀 주십시오. 예. 관련자 지모 부장님하고 그다음에 관련자가 윤모 변호사 그리고 이모 변호사 이렇게 3명이 있었어요. 그냥 결론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3명의 의견 진술이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일치된 진술에 따라서 3명의 의견이 일치해서 이제 그렇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지기현 판사 스스로가 3번에 걸쳐서 틀린 말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가 불신과 의혹을 초래했다고 보면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니었을 것 같고 차라리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최종 판단하겠다라고 좀 더 적극적으로 뒷부분을 가능성을 열어놓으셨던 것이 더 옳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 상태, 예. 현재 나온 증거 하에서는 예. 비위 징계 사유를 알겠습니다. 판정하기 예, 어렵다. 그런데 이제 전 국민적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좀 더 정확한 결론 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동원 양영 위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공중협박죄가 올해 3월에 신설됐습니다. 징역 5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에 법원에서 첫 판결 나온 게 겨우 벌금 6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제폭탄을 만들어서 40분간 불특정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위협적인 협박범죄를 저질렀는데 죄책은 가볍지 않지만 사제폭탄이 조학했다는 이유로 벌금 600만 원을 냈던 건 좀 수긍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법무부에서 받은 통계를 보니까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에 6개월간 59건의 사건이 접수돼서 그 많은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지만은 구속된 사람은 딱 2명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양영 위원장님께서 여기에 관여하신 바는 없지만 좀 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가하고 또 공공기관을 마비시키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좀 신속히 양형 기준을 엄정하게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양형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건전한 상식을 재판 현장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양형위원회는 최선을 다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실무를 접했던 제 입장에서 보면은 양형위원회가 양형의 편차를 줄이는 것, 이 부분에는 기여를 좀 많이 하지만 어떤 양형이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쪽으로 조정이 되는 것, 이건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평가들을 많이 법조인들도 하고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그 문제점은 인정하십니까?
국민의 법상식과 재판에서의 정해진 양형이 차이가 있다 이런 지적들은 종종 듣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양형위원회가 구체적 양형 과정에서 규범적으로만 양형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재판 현장에서 현재 어떤 재판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고 어떤 양형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규범적으로만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공중협박죄 같은 것도 아직은 그 초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양형의 현상을 보면서 좀 더 조사 분석해서 적정한 양형이 위원장님 말씀을 저는 그대로 동의하기 어려운 게 말씀입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양형 기준은 이게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양형이 선고되는지 피해자 구조의 문제라든가 피의자의 뭐 감정 문제라든가 사회적인 공감이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적정한 양형이 선고되기를 기준이 제시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기존에 선고되어 있는 형량의 평균을 내 가지고 어떤 편차를 줄이는 데에만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 어떤 지도적인 목표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주시고 미리 선도적으로 먼저 기준을 좀 제시해 주는 노력도 좀 해주시면은 저는 국민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와 같은 점도 유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보면은 지금 그 조금 이건 역시도 법원의 양형이 관대하다는 시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방치가 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 그리고 또 빈도 위험성이 더 높아지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좀 많이 필요한 편인데 보면은 잠정 조치 그 4호 결정률이 평균 그 44%밖에는 수용이 안 된다는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양형 기준은 제시가 돼 있지만은 그 실형 선고율은 20% 안팎에 불과하다. 대부분이 집행유예 이하가 선고된다라는 불만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지도적 기능 이걸 좀 수행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어떨까? 좀 적극적으로 좀 예, 그 말씀 감사합니다.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런데 다만 이제 저희가 고민스러운 대목이 거기에 있습니다. 양형 편차를 줄이는 것과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서 적정한 양형을 도출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기본 임무가 될 텐데 국민의 기본적 양형에 관련된 법 상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객관적으로 이제 저희가 수치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 양형을 조사해서 분석하는 것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그 부분 아직까지 저희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노력해서 국민의 법 감정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의원님 질의